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동지역 10개 단지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봤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창동 주공 3단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창동 주공 3단지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풍선 효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가격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또한 주변 4개 단지들과도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상계동 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한 분석과 시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공 3단지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이고요. 이 오른쪽으로는 노원역, 왼쪽으로는 4호선 쌍문역, 이 밑에는 1호선 녹천역이 되겠고요. 창동 주공 3단지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동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창일초등학교, 창원초등학교, 창북중학교, 창동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학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인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창동 주공 3단지가 되겠고요. 바로 옆으로는 창동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동 주공 3단지 주변으로는 초안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주공 3단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90년 9월, 따라서 현재 30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를 보면은 총 32개 동에 2856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층수는 5층에서 15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17평에서 31평까지 총 11개 평형에 15개 타입입니다. 용적률은 175%, 건폐율은 15%가 되겠고요. 제3종 일반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0.53대,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 그리고 건설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공 3단지 평형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17평 A타입이 180세대, 그리고 18평은 120세대, 21평이 240세대이고요. 22평 A타입이 360세대로 구성이 됐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2평까지는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2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재건축 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대지 지분을 보면은 18평까지는 9평 정도가 나오고요. 19평과 21평은 10평 정도, 그리고 22평과 23평은 11평에서 12평 정도의 대지 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재산세를 보면은 17평에서 23평까지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 평균 관리비는 10만원에서 17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평에서 31평까지의 세대수를 보면은 24평 A타입이 616세대, 그리고 25평 A타입은 180세대, 28평도 180세대, 30평은 115세대, 그리고 31평이 가장 많은 480세대의 세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4평과 25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 25평부터 31평까지는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평형별 대지 지분을 보면은 24평과 25평은 12평에서 13평 정도의 대지 지분이 나와 있고요. 28평은 14.94평, 30평은 16.34평, 그리고 31평은 17.02평의 대지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평에서 31평까지의 재산세를 보면 50만원에서 70만원대까지 이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월 평균 관리비를 보면 16만원에서 23만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주공 3단지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볼 텐데요. 설명드릴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평입니다. 세대수는 240세대이고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4억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들어오면서도 꾸준한 거래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20일에는 4억 7,500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5억 3천만원 대외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평 작은 평수지만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1억 원이 상승을 했네요. 다음은 372세대의 22평입니다. 작년까지는 4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지난 1월에 5억대로 올라섰고 금년 초에도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얼마 전 6월 13일에는 5억 4,800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2평 현재 호가도 5억 5천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네요. 따라서 22평도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정확히 1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4평이고요. 세대수는 706세대입니다. 작년까지는 5억 원 초반대에 머물고 있었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5억 원 후반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6월 17일에는 6억 2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4평 현재 호가는 6억 3천만 원 수준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평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원이 오르는 강한 모습을 보였네요. 25평은 283세대이고요. 금년 2월까지는 5억 중반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4월에 6억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6월 10일에는 6억 1,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25평 현재 호가도 6억 3천만 원 내외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세대인 31평입니다. 작년까지 6억 중후반대 거래를 보였지만 금년 들어와서 7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2월에 7억 5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31평도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창동 주공 3단지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형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평형에서 이번 6월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형에서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도 수요가 꾸준하고 호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처럼 창동 주공 3단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 3단지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창동 쌍용, 동아청솔, 창동 삼성레미안, 그리고 주공 19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준공 연호를 보면 주공 3단지가 90년 9월, 창동 쌍용은 97년 2월, 동아청솔이 97년 3월, 창동 삼성레미안이 지난 92년 7월, 그리고 주공 19단지가 88년 11월에 준공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주공 19단지가 가장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창동 쌍용과 동아청솔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별 세대수를 보면은 주공 3단지가 32개 동에 2856세대, 창동 쌍용은 15개 동에 1352세대, 동아청솔이 18개 동에 1981세대, 그리고 삼성 레미안이 18개 동에 1668세대, 주공 19단지는 12개 동에 1764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주공 3단지가 3000세대 가까운 가장 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1000세대가 넘는 아주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지별 층수를 보면은 주공 3단지는 5층에서 15층, 창동 쌍용은 20층에서 24층, 동아청솔이 16층에서 24층, 삼성 레미안은 16층에서 21층, 그리고 주공 19단지가 9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평형도 한번 보실까요? 주공 3단지는 17평에서 31평, 창동 쌍용이 24평에서 45평, 동아청솔은 24평에서 49평, 삼성 레미안이 25평에서 31평, 그리고 주공 19단지가 23평에서 38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4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인데요. 주공 3단지 24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창동 쌍용아파트 24평입니다. 쌍용 세대수는 1352세대로 적지 않은 단지 규모이고요. 작년 11월까지는 5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됐지만 12월에 6억대로 상승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서도 6억 초반대로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얼마 전 6월 15일에는 6억 4,600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아청솔은 1981세대로 대단지 규모이고요. 24평 가격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이어 금년 1월까지 5억 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지난 2월에 6억 5천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1억 원이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창동 삼성레미안 25평입니다. 삼성레미안은 1668세대의 대규모 단지이고요. 작년 8월까지는 5억 중반대 가격에서 거래가 됐지만 11월에 6억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난 3월에 6억 5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공 19단지는 1764세대이고요. 25평 가격을 보면 작년까지는 5억 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와서 지난 2월에
6억 5,500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최고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호가를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평대 월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30평대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공 3단지 31평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창동 쌍용아파트 32평입니다.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2월에는 7억 9,900으로 8억 턱밑까지 올라오더니 얼마 전 6월 10일에는 8억 4,700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쌍용 32평은 지난 1년간 1억 5천 정도가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동아 청솔 아파트입니다. 32평 지난 1년간 가격 추이를 보면은 작년 11월까지는 7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 8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2월과 얼마 전 6월에 8억 5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1억 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레미안 31평은 금년 1월까지는 6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2월에 7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지난 5월에는 7억 2,500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주공 19단지 32평 가격을 보면은 거래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작년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2월에 7억 7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동 주공 3단지를 포함해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호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7평 A타입인데요.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작은 평수다 보니까 아담한 사이즈로 잘 배치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22평 A타입입니다.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투베이 구조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평 A타입이 되겠습니다.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발코니와 거실도 아주 넓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31평이 되겠습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요즘 같았으면 이 정도 평형에서는 화장실 2개가 이렇게 배치되는데 옛날 구축이다 보니까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하지만 투베이 구조로 거실도 넓고 반듯하게 잘 배치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별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요즘 신축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래된 구축치고는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주공 3단지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90년 9월에 준공해서 현재 30년 차인 구축단지이고요. 총 32개 동에 2856세대의 대단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창일초, 창원초, 그리고 창북중학교와 노곡중학교, 창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학세권 단지로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더블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도 진출입이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쇼핑몰, 병원, 은행, 학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돼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단지 주변에 초안산 근린공원, 중랑천, 그리고 단지 내에 울창한 조경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30년차 구축으로 재건축이 기대되는 그런 단지인데요.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양호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 시에는 사업성이 아주 유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그리고 창동역, GTS, C노선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창동 주공 3단지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창동 주공 3단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동 주공 3단지는 준공한 지 30년차 구축이지만은 3,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로서 역세권의 학세권 등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도 매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동 주공 3단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된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풍선 효과로
고가주택을 피해서 들어오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재건축과 GTS 신호선, 그리고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적률과 대지지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 시에도 사업성이 아주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계동 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한 분석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